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하면 가맹사업은 반드시 본부와 그리고 사업자라는 이원적 상관관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본부의 어떤 권리는 어떠였느냐, 그 다음에 사업자의 권리는 어떤가, 가맹사업자의 권리는 어떤가,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권리를 갖다 우리가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계약이 성립되면 권리와 의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는 어떻고 그리고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요한 이야기가 되며, 가맹을 갖다가 사업자, 즉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내고 가맹에 뭐가 되느냐 그럼 가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어떻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는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가맹본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사업자의 권리를 갖다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과연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어떤 권리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가맹사업자는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권,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사업 본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게 바로 영업에 대한 지역권이라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에 대한 지역권에 대한 개념, 영업에 대한 지역권이라는 말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맹사업자라는 주체, 반드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주어가 누구냐, 바로 여기는 가맹사업자가 주어가 될 겁니다. 일정 지역에서 하나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다 하는 이야기로 세 가지를 갖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지역권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념을 갖다 설명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가맹사업자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중요한 뭐가 되느냐면 바로 지역, 특정 지역이라는 어떤 일정 지역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지역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독점적 영업 권리, 쉽게 이야기하여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주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3단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누가 가맹사업자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범주는 뭐가 되죠? 바로 일정 지역이라는 지역을 갖다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다 하는 이야기로 정의를 갖다 반드시 내려줄 때 주어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지역과 그리고 어떤 권리에 대한 개념, 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데, 반드시 가맹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 독점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지역권의 개념이다 하는 정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또박또박 외워주시고, 답을 적을 때 만약에 답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내려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은 바로 명백하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주어지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상황에 따라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할을 갖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인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은 누가 하죠? 바로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백히 알아둬야 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영업에 대한 지역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바로 일정 지역에,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의되느냐 가진다는 이야기가 정설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맹사업자에게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원칙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나 바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상황이론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상황에 따라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계약론의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 플러스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이다 그럴 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거기에는 민법에 대한 이야기와 가맹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묶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기는 바로 경영적 상황. 가맹계약론은 약간 경영에 가까운 쪽이라면 가맹계약법은 민법에 가까운 쪽인데 둘 다 가맹사업이라는 주체를 두고 사업을 갖다 따지면서 일어나는데 원칙은 어떻죠? 그렇죠. 공정위원회는 반드시 원칙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지만 원칙이 있으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여기서 법정 규정에 있어서 상황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배타적 권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배타적 권리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타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타율적인 압박. 법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위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불칙. 이런 걸 주어진 게 뭐냐? 배타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배타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좋은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되느냐 그러면 장사를 한다 이럴 때 장사를 하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거리 속에서 마저 대각선끼리만 봐도 뭐가 되느냐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바로 가맹사업자들이 버젓이 같이 대립된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강남에 또는 아니면 서울에 의해 되느냐 그럼 주요 지역에서 A와 B는 서로 대각선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똑같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LG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마트다 뭐 또는 이런 것들이 버젓이 가까운 쪽에서도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CU 이런 편의점들이 의해 되느냐 그러면 가까이 이래 대각선을 두는데 이건 바로 상황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의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일정 지역에서 자기만이 가지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의한 배타적 규칙은 어떠냐 그러면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왜? 상황이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여하지 않아도 그걸 갖다가 불법이다 또는 뭐가 되느냐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바로 상황이론을 갖다 얘기하고 경영학의 중요한 얘기 상황에 따라 어떤 지역을 갖다가 딱 이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는 이미 A만 있을 수도 있는데 B까지 존재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왜? 상황에 따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매출에 대한 뭐가 되느냐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금액이나 바로 영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당사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지 배타적으로 원칙은 어디에 되느냐 일정 지역에서 바로 자기 혼자만이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해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인정범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역권에 대한 인정범위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영업에 대한 지역 인정범위는 바로 범위의 기준으로 문제가 귀결되는데 상권의 바로 조사의 의무화에 의하여 바로 그 속에서 얼마만큼 장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매출과 수익을 고려한 판단.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정에 대한 이 범위를 어떻게 법률에 의하여 딱 어떻게 못 받는 게 아니라 상권 바로 조사에서 바로 매출과 수익률 얼마나 매출을 내느냐 또 수익에 의하느냐 여기에 따라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합법 일종의 영업지역권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바로 매출이나 수익을 고려한 판단 매출과 수익에 대한 고려 판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매출과 수익을 가지고 논해서 이 지역에서는 두 개가 들어가도 된다. 또 이 지역에서는 혼자만이 해야 된다. 이런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영업권 지역의 침해 효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특정 지역에 만약에 계약서상 자기 혼자만이 일정 지역을 갖다 점유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지역권에 대한 침해 효과를 나중에 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매출액과 수익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바로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첫 번째 권리다. 일정 지역에서 바로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이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상황에 따라, 바로 뭐에 의한 상황, 매출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의하여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양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이게 배타적 권리에 의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영업지역권이 바로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의 첫 번째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로 가느냐? 영업권을 갖다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어떤 만약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는 질병을 앓는다든가 이럴 때는 얼마든지 영업권을 갖다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서로가 문제가 돼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업에 대한 양도권이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영업의 양도권은 바로 양도를 가맹본부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면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여부. 여기에 중요한 영업의 양도권은 바로 이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여부,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승인과 동의를 갖다, 승인과 동의라는 두 가지 이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 여부. 그 여부가 바로 양도권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인을 갖다가 필요로 한지가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동의권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실무상 가맹계약서 조항에서 가맹본부는 동의 없이 양도를 금하는 규정이 많죠. 왜냐하면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비밀을 가맹사업자가 알고 있는데 아무나 이 비밀을 갖다 침해당할 요인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만약에 우리가 주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품질의 저하라든가 또는 아니면 브랜드의 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종의 동일권 내지 또는 뭐가 되느냐, 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원래는 원칙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갖다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부가 만약에 본부가 영업 요건을 충족시켜 주느냐 못했느냐, 바로 제3자에게 넘길 때 제3자가 바로 영업권을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의를 갖다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가맹본부의 어떤 명성, 가맹본부의 어떤 하나의 영업의 전략,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에게 영업권을 충족할 수 있는 정당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유를 갖다가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동의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알아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양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권리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영업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본부로부터 똑같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가맹본부의 영업 표시를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갖다 맨 먼저 달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 영업의 표지의 사용권이라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가맹본부가 만든 뭐가 됩니까? 그렇죠. 원재료나 부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물건을 만들 때 만들어가 파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제품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는 본부에서 뭐가 되느냐, 원재료나 부재료를 갖다 제공하는 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면 뭐가 되죠? 아예 상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들어진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상품이다 이럴 때는 상품은 이미 본부가 만들어준 걸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이다 이럴 때 제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 물건 만드는 경우,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맹사업에서 얘기가 돼야 되죠. 본부에서 물건을 갖다 이미 만들어가지고 가맹사업자에게 준다. 이건 바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뭐가 되느냐? 원재료나 부재료를 이용하여 만약에 제품을 만든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봤을 때 자기가 직접 물건 만드는 가맹사업자가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본부가 만든 상품을 갖다 팔 수 있는 권리나 또는 가맹사업자가 본부로부터 뭐가 되느냐? 받는 원재료나 부재료를 이용하여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제품을 만든 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맹본부로부터 물건을 받는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상품이 되겠죠.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나 부재료를 공급받아가지고 한다 이럴 땐 제품이 돼야 되겠는 거죠. 이런 두 가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상품에 대한 판매권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영업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예를 들어 일일이 가맹 2, 3명 되는 종업원을 따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맹본부에는 가맹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데 있는 종업원들을 모아가 단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교육을 갖다 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지휘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 두 번째는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에 돼 있는 데 대하여 충분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권리를 갖다가 진행 못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가맹사업자는 본부에게 이렇게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보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가맹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는 뭐냐? 크게 봤을 때 특정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업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뭐가 되느냐? 영업에 대한 지역권 개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물건을 갖다가 매출할 수 있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상권조회사에서 서로 조율이 되지 배타적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권의 양도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본부가 봤을 때 자기들의 명성이나 자기들의 피해를 갖다가 피지 않는다는 영업에 대한 요건을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갖다 반드시 밝혀줘서 동의를 얻어야만 영업권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야기였고 기타 권리는 바로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권리, 영업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타 본부가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럴 때는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권리는 요까지. 이런 권리는 여기까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특정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바로 특정 지역의 지역권 문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을 양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양도권의 문제. 그 이외에도 이제 영업표지 사용권, 상품의 판매권,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정상적이 되지 않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의무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거죠.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의무는 어떤가? 바로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의무는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맹사업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다가 우리는 일종의 이게 유상이죠. 공짜가 아니다 말이야. 무상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무적이다 그런 말은 상방에 의하여 본부와 가맹사업자 둘이가 다 상방적이다. 그래서 상무적이며 유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가맹금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의무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맹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정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아까 권리가 있는 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가맹본부는 일정의 금액을 갖다 반드시 본부에다 가맹본부에다가 가맹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가맹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왜 되느냐 하면 일정의 금액을 내는데 이 픽스한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가맹사업을 뜬데 1억이었다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본부의 어떤 거나 또는 그 가맹사업자들의 어떤 바로
권익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1억 5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는 얘기가 가맹금의 조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금 조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맹금을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합의나 상관행에 의하여 얼마든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가맹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는 게 두 번째 이야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가맹금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서로가 계약이 해지된다.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본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이럴 때는 이 가맹금을 반환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중도에 해지했을 때 가맹금을 어디까지 돌려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제품에 대하여 위반을 했다든가 허위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환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의무 속에는 두 가지를 갖다 가맹금 지급 의무를 우리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반드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원하는 판매 촉진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사업자가 일정액 이상의 뭐가 되느냐 약정에 이제 책임을 갖다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책임 판매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달성 의무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나 구속력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판매 촉진의 의무를 갖다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을 갖다 들었는데 만약에 뭐 1억을 달성하라. 뭐 1억을 달성 못했다 해서 그게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어떤 구속력 있는 하나의 벌칙을 갖다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판매 촉진 의무는 가맹사업자가 주된 의무이다 이거죠. 그리고 왜 되느냐 그러면 가맹계약서에서 개별적으로 의무를 갖다 구체화하는 경우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팔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 약정이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매우 왜 되느냐 그러면 강제성을 너무 강하게 띠고 있으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체임 판매에 대한 달성 의무를 갖다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단서로 알아둬야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얼만큼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 그러는 판매 책임에 대한 의무는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맹금을 내고 두 번째는 판매 촉진을 하는 게 두 번째 의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달성해야 할 바로 판매업, 매출 달성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는데 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판매 촉진 의무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부수 의무 그 이외에도 이제 지켜줘야 할 의무에는 바로 보고 의무 일종의 가장 먼저 보고 의무가 되죠. 보고 의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정빙의 내용을 갖다가 제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통일적인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동일한 품질 유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보고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수많은 가맹점이 있다면 본부에서는 통일된 어떤 정보 그리고 여기에 어디 되느냐 의무 이런 동일한 어떠냐 그러면 바로 품질 유지 이런 걸 위하여 반드시 보고 의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바로 제6조와 7조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맹사업의 6조와 7조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계약의 위임적 요소로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보고해야 될 의무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무를 위반하고 예를 들어 따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가맹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지권 발생할 수까지도 있다. 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통일된 어떤 양식에 의하여 본부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하여 계속 지속적인 어떤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럴 때는 바로 그 특정 가맹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갖다가 위반할 때는 해지권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의무 위반이 될 때는 해지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기타 의무 속에는 보고의 의무. 보고의 의무의 필요성은 바로 통일적인 이미지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지속적인 품질 유지, 이런 걸 위하여 우리가 바로 보고 의무를 갖다 두고 있고, 법적 근거는 6조 7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반했을 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희지권까지도 발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점의 매입의 금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점에 대한 매입의 금지는 바로 자기가 선정한 공급원을 통해서만 상품을 받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다른 만약에 LG 같으면 LG가 지정하는 어떤 사업 또는 LG의 본부에서 주는 물건, 이것만 우리가 팔아야 되지, 자기가 지정하지 않은 신청한 공급원을 통해서 하지 않고 특정 기업의 재금을 취급을 갖다가 금지할 때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따라줘야 된다. 그러는 게 자점 매입 금지 의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점에 매입은 하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지적을 해서 누구 거는 사면 안 돼, 이럴 때는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특정 기업에 대한 제품 취급을 금지한다는 규정, 요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금지 의무에 속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기준 및 판매 지침에 대한 준수 의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반드시 우리는 봤을 때 판매에 대하여 부수 의무 속에서 보면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자점에 대한 지급 금지를 하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품질에 대하여 어디 되느냐 그러면 기준을 갖다 지키고 판매에 대한 지침을 갖다 준수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의 목표나 판매 목표나 상표나 서비스나 명성 유지에 바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가맹 사업자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품질 기준 및 판매 지침의 준수 의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준수 의무를 갖다 우리가 보는데, 기타 준수 의무는 바로 뭐 이거 이외에 통일성이나 가맹본부가 바로 필요성을 느껴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맹본부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소비자나 사회적 이미지를 갖다 충족하기 위하여 만약에 적정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사업상에 설치된 어떤 외관이나 또는 운송수단이나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바로 준수해줘야 되는데 따라야 된다는 의무행위, 이런 걸 갖다 기타 준수의무로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타 준수의무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가맹사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가맹사업의 분쟁의 특징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가맹사업의 분쟁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봐라 그럴 때는 바로 1대1의 어떤 게 아니라 1대 다가 될 수가 있다. 본부는 하나, 아니 이제 가맹사업자들은 여러 명, 이렇게 될 때 1대 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전반적인 한 곳의 불만은 가맹본부가 하나지만 가맹사업자는 수없이 많죠. 그래서 가맹사업의 영업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라면 광범위한 분쟁 양상을 띠게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나중에 어디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체결부터 마지막 해지될 때까지 뭐 거래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거래 전반 광범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은 바로 이 분쟁은 영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쟁의 양상을 띄어서 계약이 시작되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쟁의 양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이 영업의 전반에 걸친 뭐가 되느냐, 광범위한 분쟁의 범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내용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바로 가맹본부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우월적 지위를 진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와 대등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게 두 번째 바로 분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럴 때는 비용이나 가맹사업자의 이런 어떤 공동 대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법적 분쟁보다는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협을 통한 분쟁.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조정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만약에 무역 같을 때도 법원에 가서 무역을 갖다 판결하지 않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 서로가 조정할 수 있게끔 무역에도 조정사업이 있듯이 이 가맹사업도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갖다 하는 게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조정을 해서 서로가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소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로 얘기하죠. 다음에 분쟁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있지만 가맹사업은 수백 개에 가깝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전체적인 부위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갖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바로 분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분쟁의 특징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영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 알아야 되며 본점과 가맹사업자 간의 대등성을 상실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분쟁이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끝까지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타협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가맹사업자는 수백 개가 속하는 많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바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가맹사업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처리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 의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불이행을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행하게끔 법적으로 하느냐.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야기를 꼭 알아둬야 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다. 아니면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아니면 안 되면 마지막은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험 답 쓸 때 요 세 가지 이하여 해결이 된다는 방안도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의무가 불이행될 때는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 통해서 해결한다 그럴 때는 만약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이 시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든지 과징금 납부를 하든지 세 가지 이하여 구제받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시정조치 누가? 공정거래위원회. 두 번째는 시정명령, 그리고 이제 과징금 납부. 그리고 법은 어떤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죠? 그러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이라는 것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하든지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과징금을 납부하게끔 한다 하는 기법을 알아두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 법,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조치,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쟁조정협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하는데 바로 거래사업에 분쟁조정을 해서 소위 본부와 사업자의 내용을 듣고 중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법원을 통하여 서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가맹사업자의 당사자 간은 분쟁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소액의 범주의 경우 대부분의 많은 경제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하는 것은 시행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불이행에 따를 때 예를 들어 바로 본사와 그 다음에 뭐가 가맹사업자 중에 만약에 의무의 불이행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 그리고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는 경우는 뭐가 되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라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을 통하여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법원에 가서 단 법원에 갈 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 단점도 이해를 하시며 외워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내부적인 이야기, 본부와 가맹사업자 속에 본부의 권리와 의무는 어떠냐,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를 요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키워드를 동원하여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가면 4장에는 이제 외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관한 이야기. 외부의 법률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제 만약에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시오. 그러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사장을 보는데, 사장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이외의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만약에 50점짜리로 줬다 그럴 때는 일단 서론을 갖다 비경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맹계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3자를 갖다 보호한다는 입장이 바로 사회적 이미지. 이렇게 해서 논의를 전개해주는 식으로 비교를 갖다 한다는 틀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런 관점, 서론, 가맹계약의 특수성, 제3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논의에 대한 전개를 진행한다는 순서를 머릿속에 먼저 알아두고 바로 3장까지의 바로 당사자인 두 사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 의무를 우리가 얘기했다면 바로 이 외부의 관계는 바로 제3자를 갖다 우리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되죠. 제3자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느냐, 시험에 나온 바가 있고 50점짜리로 만약에 나왔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기준 잡는 게 서로를 어떻게 잡을 건가,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려 하고 제3자의 필요성이라는 과정을 얘기하며 그리고 논의에 대한 전개를 우리가 비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답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직접 여기에 대하여 이런 과정에 의하여 하나하나 논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며 또 답에 대한 대응책을 갖다 우리가 논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응해 주시면 아마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기본 뭐가 되냐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주며 그 다음에 서술한 방식을 갖다가 가맹계약법이나 가맹계약론과 같이 연결해서 답서는 요령들을 자꾸 터득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은 요거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쭉 내용을 가지고 서로는 어떤 걸 써야 되며 그 다음에 특수성은 어떠며 제3자를 갖다 포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논의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며 이야기하는 걸 전개하도록 하며 다음 시간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